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악재성 재료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졌고 이게 이제 지수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뭐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한다더라. 뭐 또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 기술 적용된 장비는 반입하지 못한다. 이래버리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우려가 이제 일부 작동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9월에 워낙 이제 안 좋은 징크스가 있잖아요. 4년 연속 9월에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고용지표 나오고 하니까 밀렸을 때 이제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별로 없었던 걸로 이제 보여지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매도 주체가 지속적으로 있을 때는 투자자들이 좀 위축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5거래일 연속해서 매도했잖아요. 뭐 전기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대형주들 다 매도를 했고, 매수한 게 이제 운송 장비 약간 매수하긴 했는데, 어쨌든 전기전자가 워낙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군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저렇게 하는 거 봐서는 뭐 이번 주에 쉽게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조선,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왔고, 일부 정책 기대주, 상법 개정 이런 이슈로 지주사가 약간 움직이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고, 그 외에는 뭐 별로 부진했는데, 근데 보통 조선, 방산, 뭐 지주사, 엔터주 이런 것들은 증시가 불안할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형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버릇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에서 빠진 나라들 보면 니케이, 코스피, 뭐 대만 이렇게 빠졌는데, 공통적으로 반도체 영향을 좀 받는 국가들이 오늘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투자들이 생각하기에 9월에 안 좋았으니까, 최근에 4년 연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다 하락했고, 특히 평균적인 낙폭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코스닥 낙폭이 별로 크진 않았지만 그 이전까지 보면은 제법 좀 험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이번 9월도 또 시작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밀렸을 때 저점 매수 가동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피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박스권은 어떻게든 버티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50, 3,250 정도인데,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 오전에 되게 세게 밀어내고 오후장, 그러니까 1시 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매도세가 멈춘 건지 매수가 이제 버텨낸 건지 모르겠지만 30분 차트에서는 몸통 하단이 전부 다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매도가 진정이 됐거나, 그러니까 매수가 붙어서 이걸 막아냈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30분 차트가 저렇게 버티는 게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플러스 안 나오면 또 매도가 나와요. 예, 오늘 팔까 말까 하다가 버티네 그러고 안 팔았던 투자자들이 저게 깨지면 참았다가 또 던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곧바로 급반등이 안 나오면 이게 이제 깔끔하게 방어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매도세가 또 쏟아져 나올 수 있어서 다음날 이 흐름에서 이제 좀 곧바로 플러스가 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코스닥은 뭐 추세가 최근 연속해서 음봉이 나왔고 61선에서 좀 버티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61선을 못 버티고 결국에는 한참 멀리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것도 보면 경기 중 다쳐가지고 실려 나간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걸 빠르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 중 큰 부상 입었다 라고 해서 이제 한동안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 2일 이내에 의미 있는 어떤 반전이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기본적으로 부담되는 뉴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가 AI 칩 개발한다, 뭐 그러면서 또 중국이 반도체 개발 못하도록, 반도체 또는 그걸 활용해서 뭐 어떤 다른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미국에서 규제를 한다더라. 이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부담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투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전개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일단 악재는 맞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막 약간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 중국이 약간 허세 떨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딥시크 가지고 그 요란함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딥시크 요란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은 다시 엔비디아가 얼마 전까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오고 있었고, 그래서 중국은 허세를 부리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 허세조차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너 그래? 그러면 또 맞아봐, 막 이런 형태로 지금 맞대응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여기서 이제 가운데서 우리나라만 지금 힘든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결국에는 다 그 재료들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저 딥시크 재료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란이
이란의 핵시설을 미국이 공격했다라고 해서 세계 3차 대전 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일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번 것도 이렇게 역시 또 지나가는 재료로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이게 워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시가총액 600조 원짜리 어떤 재료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재료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공매도 세력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선물 옵션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활용해 먹을 수도 있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상쇄시킬 만한 뉴스가 없었던 건 아닌데, 반도체하고 자동차 수출이 잘 됐다, 이런 뉴스가 있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뜯어놓고 보면 8월 수출입 동향에서 보면은 반도체가 사상 최대 수출 경신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체 합으로 보면 1.3% 늘었거든요. 근데 저게 예상치가 5%였어요. 그러니까 5%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 빼놓고는 대부분의 수출이 위축됐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굉장히 많이 선전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였잖아요. 예, 나머지가 다 마이너스 나서 두 개를 빼놓고는 수출이 이러다가 하나 막 틀어지면, 근데 지금 그 틀어지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예, 반도체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어떤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저 호재성 재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다가 이제 반도체까지 깨지니까 우리나라 수출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수출이 문제가 생기면 환율이 올라갈 거고,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주식시장은 흔들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래저래 좋은 재료도 좀 안 좋은 쪽으로만 좀 해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인데, 제가 되게 웃기는 게 오늘 개장하자마자 주변에다가 삼성전자는 67,600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67,600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플러스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차적인 지지선은 7만원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미 깨져버린 상태라서 1차적인 건 깨진 거고, 그러니까 2차적인 거,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는 오늘 되게 중요한 게 26만 2천원을 방어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방어 못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 레벨은 어쩔 수 없이 25만원이 되는 건데, 어쨌든 삼성전자 자꾸 밑으로 지지선을 깔아서 내려가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가깝게 있는 의미, 현재 시점에서 의미는 삼성전자가 하필이면 또 거기서 딱 끝나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곧바로 돌려내지 않으면 시황상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한미 반도체가 오늘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이제 하이닉스,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종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낙폭이 더 컸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놓고 보면 HBM이냐 아니면 중국의 반도체 장비 반입이 문제냐. 근데 이제 투자들은 그 약간 그 뭡니까, 저 미국의 어떤 그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악재, 알리바바가 AI 칩을 자체 개발할지도 몰라, 이거를 더 크게 신경 썼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차트로 보면은 굉장히 고약해졌죠. 그러니까 버티면서 큰 하락 이후에 이제 버티면서 이제 다음으로 치고 나가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평선이 모아져 있는 그런 단계에서 이게 깨지고 내려와서, 더군다나 그 7월 말에 저점을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곧바로 복원되지 않으면 역시 또 시간이 걸리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죠. 다음에 자동차는 오늘 지수 감안해 보면은 상당히 잘 버틴 그런 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강보합, 그러니까 장중에 더 밀고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이건 그나마 좀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뭐 주요 수출주들이 다 깨져버리면 이게 그냥 이거는 뭐 장이 어렵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어떤 문제를 비화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나마 이제 자동차가 좀 버텨줘서 얘가 계속 버텨주면 다시 반도체도 저점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나마 좀 다행,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형주 쪽에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27포인트 정도 끌어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낙폭이 한 50-60% 정도는 이제 두 종목이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에어로 자동차 뭐 이런 류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오늘 조선과 뭐 조선이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방산, 그다음에 일부 조선, 코스닥에서는 엔터 이런 것들이 올랐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시황상 좀 불편할 때, 그러니까 시장이 불편할 때 반응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반응한 걸로 보면 좀 투자들이 불안정해졌다, 지금은. 예, 그거 이제 1차적으로 좀 문제가 된 거고, 이게 이제 시장이 좀 안도가 되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불안하면 조방원, 그다음에 금융지주, 또는 여기 이제 코스닥에서는 엔터, 뭐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불안하구나라는 걸 보여준 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위안을 삼자면 뭐 그냥 최대한 좋게 포장을 하면 그냥 뭐래도 올라가주면 그래서 순환매는 돌겠구나라고 해석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다 깨져버리면 뭐 시장 막 이제 어렵다, 완전 어렵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위안거리는 뭐 있으려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지금 좀처럼 매수를 안 합니다. 오전에 좀 매도를 줄이는가 보다 했었는데 이제 다시 매도를 했고, 근데 오늘이 그 미증시가 휴장이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적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휴장이 아니었다면 제 생각에 5천억 넘게 팔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휴장 아니었다면 좀 매도 강도가 더 셌을지도 모른다라고 보여지고,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건 선물은 1시 한 반 정도, 40분 정도, 다음에 현물은 한 2시 넘어서부터는 더 매도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때리다가 멈춘 거일 수도 있고 그 물량을 누군가 받아가지고 방어해낸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요 재료 가지고 40포인트 이상 빠지는 거는 좀 오바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요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일부 투자자들일 거고, 여기서 기대대로 반등이 나온다라면 이제 대기 매수가 더 붙을 텐데, 그러니까 못 버티게 되면 이제 참았던 매도가 한번, 그러니까 오늘 2시 이후에는 이제 매도할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네라고 참았던 물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량이 뒤늦게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서 내일장에서는 장중에 빨간색 플러스를 내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2,950억 팔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합치면 2,900 그 정도 돼요. 2,950억 정도, 2,8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한 규모하고 두 종목 매도한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의미 있다. 그러니까 조선주 좀 매도하는 게 있었고, 하나오션 빼놓고는 좀 대체로 매도하고, 방산주 그러니까 매수하고, 자동차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보인 게 좀 특징이었고요. 그냥 반도체만 팔았다. 요게 오늘장의 특징.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반도체,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렇게 매도하고, 이제 조선, 방산, 예, 이런 것들, 자동차까지 이렇게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이제 지주회사라든가 이런 유의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사들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이렇게 딱히 특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뭐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을 좀 산별적으로 담아서, 근데 업종 내에서 골라 매매하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기관도 역시 뭐 딱히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알테오젠 사고, 그 다음에는 뭐 엔터주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이 내에서도 좀 골라서 담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오늘장의 특징,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뭐 증시 요약으로 가면 오늘 미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미증시 휴장이라, 사실 미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은 미증시 가지고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오늘 낙폭이 심했다라고 해서 저점 매수가 부분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부분 매수가 가동이 될 때 이 매도가 더 세게 가동이 되면 이제 뭐 그냥 이거 또 시작이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내일 오전에 최소한 10포인트 이상 플러스를 만들어내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 어쨌든 오늘 아시아에서 이제 한국, 대만, 일본만 하락했다. 그러니까 신흥시장의 어떤 문제, 미국의 금리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문제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어떤 특정 업종 이슈가 테슬라가 막 정적인 이슈로 덮여가지고 길게 좀 끌고 간 거 외에는 그렇게 아주 초장기적으로 이제 이슈를 만들어서 계속 시황을 지배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일장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약했던 나라들도 같이 돌아서는 여부가 되게 중요할 거고, 지금 위치 자체가 박스권 하단, 그러니까 2150, 2250인데 그 하단에 걸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밀면 3100 깨로 간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대기 매도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웬만하면 플러스가 나야 되고,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하나 좀 특이한 게, 관련주들이 오늘 한미반도체 낙폭하고 뭐 다른 종목 낙폭하고 조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붙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지는, 상대적으로 그런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안에서도 차별화가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긴 했는데, 어쨌든 뭐 차별화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자이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코스피가 낙폭을 줄여서 한 자릿수 안쪽으로 들어갔었잖아요, 낙폭이. 근데 이제 밀렸거든요. 근데 그때 코스피가 낙폭을 줄일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딸려서 올라가질 않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자해지라고 사고친 종목이 풀어줘야 시장이 돌아서게 되는데, 이 두 종목이 딸려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안 딸려가니까
아, 이거 오늘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매도가 확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식 표현으로, 제가 드리는 표현으로 결자해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발목 잡은 애가 풀려줘야 그게 이제 시장이 완전히 끝났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나오는지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 그 매출 성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매출 증가율. 그러니까 엔비디아 56%, 팔란티아 48%, AMD 32%.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버블론, 다음에 무슨 중국의 AI 칩 어쩌고 이야기 나오곤 있지만, 그럼 뭘 살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몰캡 산다, 러셀 2000 산다. 그것도 충분히 어느 정도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타당하죠. 근데 그 기업들은 정류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정류장 또는 휴게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서게 되면, 이게 좀 조정을 보였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쪽으로 다시 이제 투자자들은 주목을 하게 될 거거든요. 가격 부담이 줄어든다라면. 그래서 지금 이제 미증시 상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게 메인 종목이 끝났다라기보다는 9월의 초반, 특히 9월 초반에 시기적으로 좀 불안정할 때 뭔가 좀 흔들어 먹으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일부 있던 것 같고, 근데 그 흔들려고 하는 게 어필이 당연히 될 거다. 그래서 9월 초에 우리 증시는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 고전하는 거고, 그때 이용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기관이 샀는데 주가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